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0일 목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스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서점 하면은 교보 서적 떠올리듯이요. 미국에서는 이 서점 하면 바스 앤 노블을 떠올리게 되죠. 그동안 주변에 있던 거의 모든 매장이 문을 닫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요. 최근에 연이어서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바스 앤 노블 서점이 지난 10여 년 동안의 폐점 행진을 끝내고 전국적으로 다시 공격적인 오프라인 매장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연이어서 매년 60여 개의 신규 매장이 문을 열었다고 하네요. 이번 주 드디어 시카고 다운타운 스테이트 스트릿에 무려 2만 평방피트의 대형 신규 매장이 오픈을 했습니다. 매장에 들어가려는 특히 젊은 사람들의 줄이요. 마치 오픈런을 하듯이 끝도 없이 이어진 것을 보고 정말 오랜만에 보는 좋은 현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서점이 부활에 성공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것이요. 본사가 획일적으로 진열 도서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났습니다. 각 지역 매장 매니저들에게 책 선정 또 진열 권한을 완전히 일임했다 그래요. 그리고 매니저들은 또 자신이 그 권한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지역 주민들의 취향과 맞물린 독립서점 느낌의 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 서점이 재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과감한 결단이 아닌가 싶네요. 자신이 모든 일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직원들에게 나눠준다는 건 말이죠. 말이 쉽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또 틱톡 등에서는 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북톡이라는 독서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요.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 오프라인 서점을 아날로그 취향과 문화 공간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뭐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이 맞물려서 이 서점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지난 몇 세기 동안에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데카르트가 했더라고요. 이 다운타운에 이 정도 규모의 서점이 생긴다는 것 참 획기적인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운타운 방문하게 되면 꼭 한번 이 서점은 가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요. 주요 뉴스 정리를 해드린 후에 시카고 코리안 댄스에서 이번에 청소년 단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해덕 단장님을 만나 뵙고 어떻게 오디션이 치러지는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을 상대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고립 작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자금을 제공하는 제3국에도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사회에 이란과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압박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석유 밀수와 통화 수합, 현금 이전, 선박 등록, 위장기업 설립 등 기존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이란과 제3국 간의 거래 방식을 거론을 일일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행위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를 이란에 대한 경제적 디데이로 선언을 하고 모든 동맹국이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고립시키고 격퇴시키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미국과 캐나다가 타결을 추진 중인 무역 합의에 따라서 일부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가 이 현행 50%에서 25%로 낮아질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블룸버그 통신은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양국의 잠정 합의안에 일부 캐나다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협상 소식통을 인용해서 캐나다산 자동차 또 트럭에 대한 기본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15%로 낮추고 철강, 알루미늄 관세율은 50%에서 25%로 절반 인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니 캐나다 총리와 합의를 이뤘고 모두에게 좋은 합의라고 생각해 관세 실행을 사흘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니 총리도 양국이 합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연내회담 추진을 확인하면서 신속한 북미 대화 재개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에 대한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전 백악관에서 취재진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김 위원장과 연내에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김 위원장과의 연내 회담을 확인함으로써 북미 대화를 신속하게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미 대화 재개 추진의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답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 북한의 핵무기 수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오버턴 백악관 정책보좌관을 식품의약국장으로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오버턴 박사는 행정부에서 마치 락스타와도 같은 존재라면서 그동안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하면서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보건 관련 문제들을 해결해온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버턴 지명자가 이 보건복지부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인 CMS 등과 협력해서 더 빠른 치료법 개발 또 의약품 가격 인하, 임상시험 개혁 등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어제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총 국가부채는 전날 기준 40조 4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부채가 30조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1월로 4년 7개월 만에 10조 달러가 더 불어난 것입니다.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를 시작했을 당시 19조 9,500억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은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치라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이 모더나와 머크가 공동 개발한 환자 맞춤형 mRNA 암 백신이 고위험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 실험에서 암 재발과 전이를 억제하는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쓰인 메신저 리보핵산 mRNA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암 치료제가 이처럼 대규모 3상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거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회사는 흑색종 제거 수술을 받은 고위험 환자 1,100명을 대상으로 이번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환자 개개인의 종양 특성에 맞춰서 치료법을 설계하는 정밀 면역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시카고 소식입니다. 일리노이주 톨도로 공사 이사회는 어제 향후 톨웨이 유지 보수 또 수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통행료를 대폭 인상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번 인상안은 일리노이주 톨웨이 교량 보수 신기술 도입을 포함한 15년짜리 265억 달러 규모의 신설 개선 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승용차 운전자는 통행료를 평균 45센트 더 내야 하고 상업용 차량 운전자는 통행료가 30% 더 인상됩니다. 또한 이사회는 2029년부터 2년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통행료를 자동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승인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통행료가 마지막으로 인상됐던 것은 2012년이었습니다. 아마존이 올해 말까지 드론 배송 서비스를 500여 개 도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서 고 시카고 상공에서도 아마존 배송 드론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은 이미 10여 개 도시에서 드론 배송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시카고 지역이 다음 대상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드론 배송을 이용하려면 상품 무게가 5파운드 이하여야 되고요. 이 대형 신발 상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여야 됩니다. 아마존은 드론 배송을 통해서 주문 후 30분 만에 상품을 받아볼 수 있고 대부분은 결제 후 1시간 이내에 배송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의 한 마을이 2026년 미국 내 25개 홀마크 크리스마스 타운 중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홀마크는 전통과 축하 행사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생생하게 구현하는 지역 사회를 찾는 전국적인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이 최종 후보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명단에 중서부 지역의 여러 도시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일리노이주의 카린빌이라는 도시가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스프링필드와 샌루이스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칼린빌은요. 화려한 조명과 함께 열리는 연말 행사 장소인 이 유서 깊은 마을 광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연말 명소로 만드는 아주 다채로운 축제들이 열리는데요. 이런 모든 것이 가만히 돼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고 쾌적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78도, 금요일인 내일 맑은 후 차차 흐려져서 오후에 뇌우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81도,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일부 지역에 뇌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79도, 현재 기온은 74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또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지난 2월부터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어 왔던 온 시카고 뉴스 이 시간이 다음 주 프로 개편에 따라서 8시 45분부터 시간대를 옮겨서 15분 동안 9시까지 방송될 예정입니다. 주요 뉴스와 더불어서 시카고 뉴스 그리고 교계 소식을 총정리해서 전해드리는 뉴스로 다시 새롭게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8월 24일부터는 8시 45분에 온 시카고 뉴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시카고 코리안 댄스에서는 청소년 단원 모집을 위한 오디션을 엽니다. 오는 10월에 흥부놀부 특별 공연에도 참여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말씀을 시카고 코리안 댄스의 이해덕 단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청소년 단원 모집을 위한 오디션을 개최하시게 되는데요. 자, 그 전에 먼저 간략하게나마 시카고 코리안 댄스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시카고 코리안 댄스는 한국 무용을 가리키는 곳인데요. 저희가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저희 전문 선생님들과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한국 문화를 이렇게 미국 사회에 전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비영리 단체입니다. 예, 시카고 코리안 댄스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크고 작은 공연들 학교에서도 공연이 있고요. 그리고 매해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정기 공연을 통해서 저희 무용단을 소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땡스기빙 퍼레이드 해서 11월에는 퍼레이드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사회나 그리고 여기 한인 많은 그 단체들 행사에도 저희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정기 공연은 정말 상당한 수준의 코리안 댄스를 선보이시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했던 저희가 학생들 흥분놀부를 또 10월에 네. 디스코에서 앵콜 공연도 하기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시면서 이 성인부 또 청소년부 나눠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단원은 모두 몇 명이신지요?
총 합병하면 50명 정도 되고요. 또 저희는 특이하게 저희 전문 무용을 전공하신 분이나 또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또 함께 이루어진 전문가 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계세요. 아, 그 전문가 팀 분들이 계셔서 또 이렇게 멋진 공연들을 선보이고 계시는군요. 네. 네. 이번에 특별히 청소년 단원 모집을 위한 오디션 하시잖아요. 예, 예. 이 오디션이 바로 내일 있게 되는데요. 이번 오디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해마다 청소년들을 이 8월 말쯤에 오디션을 통해서 무용 단원을 모집하는데요. 그냥 기존에 저희는 학원 개념이 아니라 함께 공연하고 할 수 있는 무용 단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3학년에서 12학년까지, 사실 12학년은 곧 졸업할 테니까 한 11학년까지 모집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오디션에서는 어떤 것들을 주로 보시게 되나요? 예, 처음에 오디션 하면 부모님들이 우리 애 이런 거 안 해봤는데 하면서 겁을 좀 먹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시카고에서는 사실 한국 무용 가르치는데 제가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경험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오면 따라하기, 한국 무용 따라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이렇게 가르쳐주고 앞에서 누가 같이 시범자가 해줘요. 그 모양을 한번 따라하는 것을 한번 하고요. 또 저희가 또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무용 단원을 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네. 이번에는 모두 몇 명의 단원을 뽑으실지 정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소질 있는 학생들이 오면 리밋 없이 다 뽑으시는 건가요? 예, 리밋은 따로 두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단원을 뽑았을 때 작년에 만약에 단원에 뽑혔다. 이 친구들이 준단원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저희도 지켜보는 거예요. 이 친구가 계속 정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나? 그래서 저희 준단원과 새로운 신입단원들 이렇게 같이 뽑는데 리밋이 정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단원으로 뽑히게 되면 어떤 교육을 받고 또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지요? 단원으로 뽑히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무용의 기초 같은 걸 같이 배우고요. 저희가 특별히 이제 학년별로 지금 구분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년에 들어가서 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 실력도 실력이지만 들어와서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사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로 각 학년으로 집어넣는데 그 전에 신입단원들만 모여서 또 기초적인 기본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져서 각 학년으로 이렇게 배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단원으로 선발이 돼서 이제 연습을 하고 댄스를 배우기 시작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야 공식 무대에 좀 설 수 있게 될지요? 그게 학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 어린 학생들은 아무튼 이렇게 따라오는 게 조금 늦는 편이고요. 네. 우리 큰 학생들 중에서도 몸을 많이 사용했던 친구들은 좀 금방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는데 어떤 친구들은 최대 빨리 6개월에도 같이 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1년 정도 후에 공연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번에 오디션을 본 친구들은 저희가 경연으로 공연을 하는데 내년에 8월에 있는 공연을 같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공연이요. 네. 자, 이 코리안 댄스 단원인 청소년 학생들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도 과외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또 그 연령대인데 이 코리안 댄스 단원 학생들은 과외 활동으로서 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습니까? 예, 충분히 높습니다. 저희 딸도 그런 쪽으로 해서 완전히 학교에 액티비티를 보냈고 요즘 학생들이나 부모님들 마인드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한국 문화를 해서 이게 액티비티로 가능할까 했는데 태권도나 한국 무용 다 가능하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액티비티가 되는데 이게 운동도 할 수 있으면서도 예술가적인 면도 있고 또 봉사활동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올해부터 새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라기보다는 반이 있는데 무용에서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을 모아서 유스 프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학교에서
배구하고 그러면 매일 가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한국무용도 일주일에 4번 정도 꾸준히 해서 정말 기량이 뛰어난 학생들을 만들어서 미래의 지도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발전해 네. 가고 있는 시카고 코리안 댄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요즘 K-컬처 붐이잖아요. 그야말로. 예, 때문에 이 맞습니다. 한국 무용에 대한 관심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을 것 같은데 좀 현장에서 느끼시는 것들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공연을 할 때 지금 뭐 K-컬처라든지 뭐 K-뷰티라든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고 한국 무용은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쯤 저희도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해마다 하는 땡스기빙 퍼레이드에 저희가 데모넌터스의 골든을 가지고 음악을 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사람들이 노래도 알면서 아, 저 팀이 정말 한국 팀이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끔 해드렸던 행사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때다 싶은 마음에 내년에 4월에 또 다운타운에서 한국무용을 직접 이렇게 다른 관객들한테 좀 알려주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또 해봅니다. 그래서 다운타운에서 커다란 공연을 가질 예정입니다. 극장 MCA 극장에서요. 그러세요. 네. 이 단장님께서 처음 시카고에서 한국 무용을 전하기 시작하셨을 때와 지금 참 많이 변했죠? 엄청 변했죠. 네. 지금 뭐 그때는 한국무용을 뭐 굳이 학생들한테 뭐 이런 마음도 있었고요.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한 거는 저희 전문인들을 먼저 시작해서 정말 한국무용을 전문가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한국에서 데려와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다르고 우리 단원들도 많이 이렇게 늘었고 또 인식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단장님의 보람도 크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카고에 이 한국 무용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셨나요? 저는 우연히 그 예. 공연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예. 무용단이 시카고 방문했는 줄 알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 초창기에는 정말 모르니까 신문에 냈습니다. 무용 전공의를 찾는다는 신문을 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중간에 배우다가 전공하다가 뭐 예중이나 이런 데 다녔다든지 무용을 했다든지 하면서 이민 온 케이스가 있어요. 네, 그분들은 전공을 안 했더라도 무용을 좀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도 한두 분 계시고 한국에서 이제 무용을 완전히 전공하신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찌어찌 이렇게 그분들도 춤에 대한 그 그리움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체를 하면서 그분들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네. 활동하고 계신 분은 모두 몇 분 정도 되세요? 이 전문가 선생님들은? 예, 7분 계세요. 저를 포함해서. 이분들이 또 학생들을 현장에서 예. 가르치고 계신데 학년별로 지도하세요. 단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뭐 수많은 무대에 서 보셨을 거잖아요.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좀 감동의 무대가 있으셨는지요? 그런 질문을 가끔 듣는데 사실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우리가 깨물면 저한테는 다 정말 소중한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일 처음에 상당 공연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그 당시 5명이서 창단 공연을 스코피에서 열었습니다. 그 넓은 근데 곳에서. 정말, 네. 뭐 일반인들의 특별 출연도 있었고 오히려 일반인들 하는데 전문가가 보통 특별 출연을 하는데 저희는 5명이 전문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르쳤던 일반인들이 한 작품을 특별 출연 10분이 하신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잘 돼야 첫 스타트를 끊으니까. 네. 그리고 저는 기왕 보여드리는 거 제대로 된 무대에서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커다란 스코키를 잡았는데 거의 만석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흐뭇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지금까지 계속 스코키 공연을 하면서 또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께서는 특히 미국에서 2세 우리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한국 무용 가르치면서 그 학생들이 한국 무용을 배워서 이렇게 무대에서 전문가처럼 춤을 추는 것을 보면 굉장히 감동을 받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들이 한국말도 서툴잖아요. 그 서툰 학생들이 저는 꼭
수업 시간에 한국 이름을 부릅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 이름을 불러줄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한국말로 수업을 하는데도 하나하나 이렇게 귀 기울이고 잘 들어주고 있고, 이 친구가 하나하나 변할 때 친구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기특하고요. 그리고 이게 한국 문화를 접한다는 것도 있지만 이 친구들이 이렇게 무대를 올라가면서 스스로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고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박수를 받으면서 내가 이게 하는 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구나 라는 그런 자신감이나 정체감도 좀 깨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또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실력적으로도 또 향상되는 모습에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자, 내일 오디션 있게 되는데요. 네. 현장으로 좀 직접 가셔도 되는 겁니까?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긴 하지만 어떤가요? 예, 미리 신청을 해주세요. 만약에 이제 3학년부터 자격이 있습니다. 3학년부터 11학년인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어리다 싶으면 저희가 3살반부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부설연구원에서 정식 단원은 아니지만 3살에서 5살 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6살부터 2학년까지 반이 따로 금요일날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다가 이제 이렇게 단원 오디션이 있으면 같이 이제 오디션에 참여하게 되는데, 3학년부터 11학년 되고 오면은 꼭 연락을 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선생님께서 이 오디션 하실 때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저희가 오디션 하면서 너가 여기 들어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무용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따라올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을 꼭 해요. 네. 학생들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다 하고 왔어요. 지금까지. 저는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오디션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 엄마 손에 이끌리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 아이가 말하면 아이들도 자기 말에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오디션에도 우리 많은 2세 우리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 발전해 나가는 시카고 코리안 댄스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장님, 앞으로도 시카고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이고요. 또 주류 사회에 한국 무용의 아름다움을 전하시는 그 선구자의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리안 댄스의 이해덕 단장님 만나 뵙습니다. 여러분, 저희 2월부터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던 온 시카고 뉴스 이 시간 다음 주 프로 개편에 따라서 시간대를 옮기게 됩니다. 8시 45분부터 9시까지 방송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